성경시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1490년 명홍치 3년 국기일이다. 성경시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6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중궁의 탄일이었는데 백간이 권정례로 할애하였다. 탄일은 바로 25일이었는데 국기일이었기 때문에 이날 지난 것이다. 권정례는 절차를 다 받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성조시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6일 정리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노공필과 참의 윤긍이 와서 아뢰기를 양전의 법은 20년마다 한 번씩 개량하도록 하였는데 경기는 신사년에, 충청도 전라도는 이모년에, 경상도는 계묘년에 개량한 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해 경기 충청 두 도는 지금 3인을 시행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경상 전라 두 도 가운데에서 측량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심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경계가 바르게 된 후에야 부역이 균등해지니 호조에서 아랜 바에 의거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응은 의논하기를 호조에서 아랜 바에 의거해 올해 풍년이 될지 6년이 될지 그 결과를 보아 시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올해는 입거하는 일이 있으니 청컨대 내년을 기다렸다가 하소서 하니 이극배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시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영안도관 절사 허종에게 영왕사람 김중남이 헛소문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죄를 치국하여 아뢰니 명하 영도령 이상과 이정부에 의논하도록 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를 김중남 등이 헛소문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죄는 진실로 가볍지 않느니 관련된 각 사람들의 공문을 마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본도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완고해서 의혹을 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관련된 자를 살펴보건대 거의 수백인에 이르니 비록 해가 바뀔 때까지 낱낱이 추국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한 가지로 귀착시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심득경은 궁비서 섭사로 지갑, 전초, 능처를 만드는 것을 환희하라 병조에서 교지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되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헛소문을 듣고 알아듣게 말하여 의혹을 풀도록 하지 않고 도리어 말하는 자를 도와 여러 사람이 듣고 현혹되도록 동요시켰으니 진실로 이는 원흉입니다. 마땅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형을 서서 온도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그 죄를 알도록 하고 사람을 베어 100사람을 경계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의 의견은 처음 말을 낸 자를 끝까지 고명하여 죄를 정해야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단지 관련된 사람이 이미 수백인에 이른다 하니 어찌 모두 죄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특별한 은혜로 뜻을 내리시고 무지한 때문이라 생각하여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이극배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어리석은 백성으로 헛소문을 전하여 말하는 자가 반드시 많아 형세가 낱낱이 죄를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니 시추로 조율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이철견 손수녀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최산수와 심득경이 이미 복초하였으니 햇사로 하여금 조율하고 그 나머지 관련된 사람이 수백에 이른다고 하는데 지금 바야흐로 몹시 더운 때이므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 염려스러우니 그냥 두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최산수와 심득경은 조율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버려 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영안도관 절사 허종에게 하사하기를 본도의 백성들이 헛소문을 퍼뜨려 듣는 사람을 현혹시키니 진실로 마땅히 낱낱이 추국하여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린 자를 추륙하는 데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문할 대로 당하여 연루되어 체포된 자가 많을 것이니 그 사이 어찌 억울한 자가 없겠는가. 지금 여름철을 당해 감옥에 갇혀 고생할 것이니 이것이 참으로 가련하다. 최산수와 심덕경은 용사에 내려 조율을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사람은 특별히 내버려 두도록 하라. 그리고 이로써 도내의 백성들에게 알아듣게 다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창천군 한환이 장인 조지선을 구타하여 능욕한 죄는 유리 장 100대를 속바치고 고신을 모두 빼앗는 데 해당됩니다. 명하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응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계본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강산과 풍속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니 한번 무너지면 인류가 절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이 진영하는 시기 없으므로 모두 처가를 내 집으로 삼아 처의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고 처의 어미를 어미라 부르며 평소에 부모의 일로 여기니 이 또한 강상입니다. 비록 무지한 소민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차마 범하지 못할 것인데 더욱이 사대부이겠으며 사대부도 감히 범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재상이겠습니까? 재상이 불의를 범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를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조정을 바로잡겠습니까? 하나님 인정을 범하였으니 율보다 무겁게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율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고양의 향교 생도인 이옥동과 이옥석 형제가 모두 처 없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이옥동이 이옥석의 첩 막덕을 간통하였다. 그런데 이옥석이 간통하는 장소에 나가서 그들을 사로잡았으므로 그 일이 사람들의 입에 올랐는데 얼마 안 되어 이옥동이 살해당하였다. 사헌부에서 소문을 듣고 경계에 입문하여 취획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사헌부에서 강직하고 명민한 조관을 가려내어 추국할 것을 청하니 직제학 정회를 보내도록 명하였다. 성조시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8일 기후 두 번째 기사 통사 김명우를 임명하여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중국 사람 임원 등 3명을 관압하여 요동에서 풀어보내게 하였다. 성조시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8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이달에 경상도 조라포에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3척이고 둘레가 1890척이었다. 전라도 돌산포에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3척이고 둘레가 1313척이었다. 성종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일 시내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고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다. 성조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이분과 김건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일 시내 세 번째 기사 미시의 진선문 밖에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았는데 병조에서 아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고 승지들이 입시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변이 이에 이르니 내가 매우 두렵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있어 하늘이 이를 경고하면이겠는가. 사유를 행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려고 하는 데였다한가 하니 도승지 신종호가 아뢰기를 춘추 때 200의 사당에 벼락이 떨어지자 혹은 지나친 법령이 있다고 혹은 악함이 있다고 하면서 모두 죄와 과실로서 말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곡 밑에서 이 큰 변이 있으니 전하께서 허물을 인책하시면 마땅합니다. 신등이 조종주의 고사를 상고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일 시내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세조조 무자년 5월에 내관 백충신이 중궁 소방에서 벼락을 맞았는데 곧 사유를 내려 썼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문을 초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일 시내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이치가 같아 현저한 것과 엄미한 것이 차이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감하면 하늘의 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다. 이제 벼락이 권례에서 사람에게 떨어졌으니 이는 반드시 정치에 잘못이 있고 백성이 원망함이 있어 하늘이 재앙을 내려 견책을 보이는 것이다.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편히 있을 겨를이 없으므로 여러 신하들의 협력에 주는 도움을 힘입어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려고 하니 중의 대수 관리와 한산 인원은 각각 10회를 진술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어스를 승정원에 내리기를 공신의 적자를 재능에 따라 사용하라. 1. 침체된 자를 서게 하라. 1. 김자원의 직첩을 돌려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를 재앙은 망령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니 하늘의 뜻에 응하는 것은 성실하게 해서 이오는 경계하고 두려워함에 있다. 돌아보건대 못난 나로서 큰 기업을 이어받았으니 혜택이 만백성에게 흡족하지 못하고 실정이 사방에 유포되었으므로 아름다운 상승은 이르지 아니하고 한계가 잇따르니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밤낮으로 근심함을 더하였다. 그런데도 하늘이 위험을 떨쳐서 견고함이 이처럼 간절하여 이달 초 1일에 대굴들에서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졌으니 그 허물을 깊이 생각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생각하건대 형벌이 지나치면 반드시 억울함이 많이 이루므로 화기를 손상시켜 재앙을 일으킴 이보다 심함이 없다. 허물을 모두 씻어서 관대한 은혜를 베풀 것을 어찌 도모하지 아니할 것인가. 이달 초 1일 매상 이전을 기하여 중회에 유시하여 모반 대영 모반과 자손이나 조부모나 부모를 죽일 것을 꾀했거나 고타하고 꾸짖은 것과 처첩이 남편을 죽일 것을 꾀한 것과 노비가 주인을 죽이기를 꾀한 것과 고독, 연매, 모고, 살인을 하였거나 다만 강도, 절도와 형벌을 잘못한 관리와 국가와 강상에 관계된 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된 것이나 발각되지 아니한 것이나 이미 결정된 것이나 결정되지 아니한 것이나 모두 용서하여 없앤다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 당상들이 와서 아뢰기를 대궐들에서 벼락이 사람을 친 것을 듣고 놀라서 감히 무난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가까운 곳에서 벼락이 사람을 쳤으니 어찌 놀라지 아니하였겠는가. 이는 바로 형벌이 적중함을 잃었으므로 백성이 원망을 일으켜 변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진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전지를 이미 내렸다. 또 조사 중에 직첩을 거둔 자로 강상이나 장호에 관계된 죄가 아니면 직접을 돌려주어 소용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자 영의정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육조의 당상관들도 와서 무난하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제도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전세 정포는 본래 5승포로 법을 정하였는데 관리가 외람되게 6승포를 거둠으로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여 또 여러 고을 수령이 향리를 많이 내보내어 그 값을 거두고 나이가 차지 아니하는 자를 사역하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젊고 자질이 아름다운 자가 있어도 학습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상납하는 공물을 되게 지나치게 품질이 낮은 것을 받아들여 향리가 바치지 못하여 서울에 오래 머무니 이로 인하여 산업을 잃는 자가 많고 혹은 영리가 본관의 좋은 품질의 본색을 훔쳐 쓰고는 나쁜 물건을 받고 바치는 자도 있다고 하니 경험이 검찰을 더하여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라 이제부터 대감과 헌문관 관원을 수령에 아울러 주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최진을 복렬대부 사관은 사관으로 조문숙을 조산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이효독을 승희랑 사헌부 지평으로 정치형을 통덕랑 사관은 헌납으로 박인은 봉훈랑 사관은 정언으로 김언경을 가선대부 안주목사라 이승조를 가선대부 정주목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여러 능에 전에 이미 가서 참배하였지만 홀로 재릉과 영릉은 오랫동안 참배를 고하였으니 금년 가을에는 마땅히 영릉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옳다. 해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라 하였다. 재릉은 신임왕후의 능이고 영릉은 세종과 급이 소훈왕후의 능이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5일 얼명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여 이제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좌부승지 허침이 형조에서 삼복한 계분을 가지고 아뢰기를 강릉, 죄수, 백정, 녹산이 육촌 매 막덕을 찔러 죽인 자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령 조문숙이 아래기란 이제 이 승조를 정조 목사로 제수하였는데 이 승조는 일찍이 경상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사첩을 데리고 부임하였었고 갈려서 돌아올 적에는 관철로 못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가 일이 발각되어 죄를 받았습니다. 수령은 백성과 가까이 하는 관직인데 만약 탐한 사람에게 제수하면 백성이 그 해를 받습니다. 참가대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이조 판서 정문영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이 승조의 사람됨을 아는데 그 청량함은 제배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 듣건대 쇠못은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실은 친구에게 준 것이라고 합니다. 전일 추국할 때 의금부에서 형신하기를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이 승조는 재상이므로 형을 가할 수 없다고 하시고 대신에게 의논하여 시추로 조율하게 하였으니 이 승조는 탐호를 범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한 것입니다 하였다. 주하참찬 이익의꾼이 말하기를 신도 듣건대 이 승조는 무인 중에 절조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성품이 어마에 용서함이 없다고 하니 이것이 그 병통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자기가 차지한 물건이 아니라면 어찌 탐호라고 일컬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준 사실 여부를 마땅히 분별할 것이다 하였다. 주 문숙이 또 아래기를 간 거충은 일찍이 석성 현감으로 있을 적에 고와 중이 되어 전함사 별제로 옮겼고 개만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올해서 중익부 도사로 제수되었습니다. 강거충이 현감이 되고 고의 십상이 되었더라도 벼슬을 주는 데는 역시 여기에 그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정문영이 대답하기를 강거충은 일찍이 평시서 영과 상주 판관을 지냈고 지금 별자로서 개만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의망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거충이 일찍이 오품을 지냈고 또 이제 별자로서 개만하였으니 도사에 올리는 것은 무방할 듯하다 하니 조문숙이 아뢰기를 강거충은 이미 절조가 없고 또 재간이 없는데 급하게 올렸었으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정문영이 말하기를 중익부는 이를 다스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한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쓸만한 사람이면 임명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다만 그 인품을 알지 못할 뿐이다 하였다. 영도는 윤호가 말하기를 강거충이 상주를 다스릴 때 그다지 뛰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 극규는 말하기를 강거충의 사람됨은 순직할 뿐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바꾸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조문숙이 다시 아뢰기를 한개순이 많은 전민을 거첩 신방에게 주어 신방이 수절하며 사는데 엄기순이 그 재산을 탐내어 같이 재상으로 있던 의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장가들었으니 이리 풍속교화에 관계됩니다. 죄는 비록 사유를 입었다 하더라도 청컨대 율에 의하여 서로 헤어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주문숙이 아뢰기를 엄기순이 처음에 병든 어미를 만나본다는 이유로 휴가를 청하였는데 즉시 귀성하지 않고는 면천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일이 발각되자 말하기를 어미의 명령을 받았다 하였으나 그 어미는 말하기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엄기순이 그 죄를 면하려고 하여 늙은 어미로 하여금 더위를 무릅쓰고 서울에 오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의 아들로서 참아하지 못할 일입니다. 또 듣건대 이 양생이 포도장이 되어 엄기손을 홍천의 본가의 집으로 잡으러 갔었는데 유기와 동기가 수없이 쌓여 있었다고 하니 그 탐욕스럽고 방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엄기성을 오위장으로 삼았는데 오위장은 군사를 거느리는 중요한 임무이므로 이 같은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기와 동기의 일은 일찍이 공문을 받았는데 증언할 만한가 하니 조문숙이 대답하기를 신은 단지 전에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적실한 일이 아니다 하였다. 조문숙이 아뢰기를 전일의 유죄의 전지가 아직 내리기도 전에 엄기순이 본부에 장구하기를 내가 이미 사유를 입었으므로 사유를 입은 관문을 얻어서 병조에 나아가 벼슬을 받겠다고 하였으니 그 탐욕을 부림이 이와 같은데 병조에서 엄기순이 관문을 보지 아니하고서 문득 첨지의 벼슬을 주었으니 합당하지 못합니다. 참컨대 엄기순의 벼슬을 빼앗고 병조의 관리를 아울러 공문하소서 하고 정은 이 계복도 이를 아뢰니 병조 참판 권근이 아뢰기를 정일의 신등은 엄기순의 사유를 입은 것을 알았고 첨지는 예사로 주는 벼슬이기 때문에 제수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응당 주어야 할 벼슬을 주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조문숙이 또 아뢰기를 대간이 무릇 계달하는 바를 반드시 승지에게 고하고 승지는 승정 내관에게 전해 고해서 계달하게 되니 피차의 사이에 반드시 그 곡절을 다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상소나 차자로 아뢰더라도 오직 능히 그 뜻을 다 하겠습니까? 참건대 이대로는 비록 사수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조계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만약 이를 아뢰고자 한다면 내가 어찌 적견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조문숙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진 사대부를 적견하는 날이 많고 환관과 궁첩을 친하는 때가 적으면 기질과 함량하고 기질을 함량하고 덕성을 혼도할 수 있다고 했으니 참근대 조신 자주 접견하여 치도를 강론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조문숙이 또 아뢰기를 요즘 대간을 수령에 보임하도록 명하셨는데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무이므로 진실로 중요합니다만 집정 대신이 는 대간이 모두 논박하기를 고집하니 만약 외직에 보임하는 예를 이루면 뒤에 배단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의 휴척은 수령을 어지르고 어질지 못함에 달렸는데 대간을 수령으로 보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집정 대신이 자기를 논박한 것을 끌어서 물리쳐 중상함이 어찌 있겠는가. 하물며 호문관은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으로 모두 집정 대신을 논박할 수 있는데 집정 대신이 어찌 사람마다 꺼려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반드시 없을 것이다 하고는 이내 좌우에게 물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이극균이 대답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후세에 만약 이로써 조종조의 예사로 삼으면 패단이 없지 않을 듯합니다. 대간을 외직에 부임하는 것이 만약 상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오히려 가하지만 전조의 주의는 진실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예조천판 이육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예전 세종조에서 하연이 이조 판서가 되어 대선 정갑선을 함길도 관찰사로 내어보냈고 집이 이의 흡을 영흥부사로 내어보냈는데 조정 의논이 이를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이극규는 말하기를 대저 수령은 사람이 모두 싫어하고 끓여서 귀양살이 벼슬이라고 지목하기 때문에 이름 있는 선비가 면하기를 꾀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어찌 내직을 중히 여기고 외직을 가볍게 여기는가. 다만 대간이 된 자가 어찌 언제나 대간으로만 있어야 되겠는가. 나들면서 고루 수고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조문숙이 아뢰기를 전일의 대간에게는 수령을 제수하지 말도록 명하셨는데 이제 이를 돌이켜서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7일 정사 두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금맹합 김정 최효령 최한 유식 김치원 최윤해 최윤형 오한 김감룰 이원량 윤양로 유철선 백수문 차원유 최인경 이작 최식 정한짓 한언륜 신경 이작 조말선 오계공 박항 임건 김예원 하형산 이수천 박계금 문장선 조지 최검 조훈 신상조 선신로 정홍선 이기담 고처안 김말동 이원량 권조 한일징동 김극괴 변웅은 변후 강득주 곽자희 강담 강희경 김명산 임문안 최연 손복중 민성달 박유선 한룰 조천동 전계 박자만 권계동 조평 유영 오달민 이예충 최옥동 김득상 김달선 이승훈 강건 박장 신춘규 이화 김진 상효선 최규경 박준관 오즈피 목철선 김진 김종만 박중호 강삼 김영광 김사원 정혜 김효인 주영손 이만세 이웅검 서경장 등등등 김숙형 박정생 김중희 연산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8일 응모고 첫번째 기사 이조에서 전첨지 정효황 전군수 양자유 전현령 황정 전현감 길수 전교수 김일손 등의 이름을 써서 아뢰기를 전일에 쓸만한 사람으로 침퇴된 자를 본조로 하여금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신등이 들은 바는 이 5사람뿐입니다. 청근대 재산과 감사로 하여금 각각 그 아는 바를 전거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 효, 황 등을 사용하고 또 경유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각 엄체된 선비를 추천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8일 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유순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엄기순이 비록 불황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청명한 조정에 있어서 벼슬이 당상광에 이르렀으니 또한 이를 옳고 그름을 대강 알만한데 요즘 하는 바가 횡포 방자함이 심합니다. 신방이 부유하고 과부로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장가들어 첩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내려갈 핑계가 없으므로 거짓으로 그 어미의 병을 이끌어 휴가를 빌었고 그 어미의 병든 사실을 없애려고 하여 몰래 휴가를 청한 단자를 고쳤으며 거짓으로 어미의 병을 일컬어 죄를 면하려고 하여 몹시 더운 때에 먼 길에 70이 넘은 어미를 불러서 오게 하였으니 그 임금과 어버이를 속임이 지극히 간사함을 갖추었습니다. 신등은 법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하여 사헌부 뜰에 잡아다가 그 실정을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윤호하지 아니하셨고 단자를 지워서 고친 사실을 밝히기를 청하였으나 또 허락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엄기수는 두려움을 알지 못하여 사문이 반포되기도 전에 본부에 신장하여 사유를 입은 그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참지 벼슬을 받았습니다. 엄기손의 하는 바를 보건대 병조에 청탁하여 벼슬을 얻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내린 사문은 다른 때에 사면하는 전례와 같지 아니하여 의정부에서 전지를 받아서 여러 사이에 이문하고 여러 사이에서는 다시 임금에게 하려 사유하는 것인데 아직 계달하기 전에 병조에서 엄기순이 청탁을 듣고서는 바로 추천하여 첨지로 삼았으니 이는 엄기순이 조정을 기만하고 법관을 경멸한 것이며 병조에서도 법관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엄기순의 죄는 비록 사전의 일이므로 다스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됨이 탐하고 교만방자에 하루라도 군사를 거느리는 직에 두지 못할 것은 명백합니다. 참건대 위장과 첨지를 갈고 아울러 병조의 관리를 추구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선비의 기풍을 가다듬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8일 모원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쌀해기를 전번에 받은 전교에 문소전, 연원전, 소경전의 전물이 남는 것이 없으면 잔을 받드는 사람이 혹시 넘어져서 엎어질 경우 다시 올리기가 어려우니 남은 수량을 준비하는 절목을 의논에 아래라고 했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새해 전에 각각 한 위에 물선을 더 준비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했는데 성종원의 묻기를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문소전은 미수가 많으므로 비록 혹시 엎질른다 하더라도 스스로 남은 것이 있으니 올릴 수 있으며 연원전과 소경전은 단지 한 위뿐이기 때문에 본래 수량을 다한 것이 있으므로 이제 또 준비하면 한갓 허비가 될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돈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8일 모 네 번째 기사 옥상군 이재의 졸기 조회와 시장을 설패하고 조제와 예장을 전례와 같이 하였다. 이재의 자는 경보인데 태종의 측실의 아들 건영군 이농의 장자이다. 정통 입술년에 처음 원윤에 제수되어 갑자년에 명선대부 저천정이 되고 병인년에 정의대부에 올라 옥상군으로 봉해졌다. 천순신사년에 또 승한대부에 가해지고 세조가 원각사를 창건하자 이제를 제주로 삼아 사랑과 은혜가 매우 융성하였고 성화기중년에는 가덕대부에 올랐다. 일찍이 산능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광릉의 사초가 무너져서 이 책임으로서 면직되었다. 곧 복직되었다. 을사년에 특별히 흥록대부에 뛰어 올랐는데 이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62세이다. 시호는 공간인데 이를 공경이 하여 위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이고 평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이 간이다. 사람됨이 총명 민첩하여 6 조정을 내리 섬겨 위가 일품에 이르렀다. 아들은 시안군 이타, 영인군 이순, 강원부정 이진, 팽성부정 이정, 진강부정 이찬, 검성부정 이읍이 있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9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하늘이 한 세대의 제주를 내면 좋게 한 세대의 쓰임에
이바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진 사람은 스스로 벼슬하기를 구하는 의리가 없으므로 바로 경대부가 서로 추천해 뽑아 올려서 맞이함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름답고 기특한 선비라고 보통과 다름이 없어 백발이 되도록 난관에 묻혀 있는 자도 있고 늙은이로서 창을 가진 군사도 있으며 아름다운 빛을 숨기고 멀리 암혈 속에서 살면서 명예의 영달을 구하지 아니하여 조종으로 하여금 사람이 없다는 한탄을 하게 이르는데 이르니 이것이 어찌 낭묘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각각 아는 바를 첨가하여 나의 근심 많은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제도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하늘에서 인지를 내는 것은 대개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를 삼기 위한 것인데 어찌 헛되이 넓게 하여 세상에서 시험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임천과 전야에서 재주를 감추고 쓰이기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니 경들은 널리 찾아서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7월 1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동 참판 권건 참지 안호등이 와서 아뢰기를 엄기손을 첨지로 제수한 일 때문에 사헌부에서 신등을 탄핵하기를 청하였는데 엄기손이 범한 바가 풍교의 관계됨이 있는데에도 첨지를 제수하였으면 사헌부의 의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사헌부에서는 신등이 사유를 입은 그를 보지 아니하고 갑자기 첨지를 주었으니 이는 엄기손의 청탁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등은 정청에 있으면서 유죄의 전지를 친히 보고서 엄기손이 이미 사유를 입은 것을 알았고 또 위장이 본조에 보고한 바에 이르기를 엄기손이 첨지의 차리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참이 윤민이 말하기를 엄기손의 죄는 비록 사유를 입었다 하더라도 첨지를 제수하는 크게 지나칠 듯하다고 하므로 신 이극돈이 이르기를 이제 이미 사유를 입었고 첨지는 채아직이므로 주어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모두 엄기손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고 다만 얼굴만 알 뿐인데 어찌 그 청탁을 듣고 따라서 천감을 속이겠습니까? 그러나 사헌부의 말은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서 바란 것이니 옥에 나아가서 발명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국가에서 대신을 골라서 전조의 임무를 주었는데 이 같은 일을 만약 모두 사정이 있다고 하면 대신에 어찌 능히 마음이 편하겠는가. 사헌부에서 말한 바가 만일 거짓이라면 또한 잘못이다. 마땅히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처리할 것이니 의정부 대신을 불러서 분별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 홍응, 노사신, 이철견, 손순효 등이 빈청에 나아가서 물으니 병조에서 대답한 바는 앞에 아랫바와 같고 사헌부에서는 대답하기를 사문이 아직 반포되지 아니하였는데 엄기손이 본부에 장고하여 사유를 입은 그를 받으려고 하였으니 그 부끄러움이 없음이 더할 수 없이 심한데 얼마 아니되어 엄기손이 벼슬을 받고 받음을 듣고는 병조에서 엄기손의 적탁을 듣고서 준 것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이처럼 아랜 것뿐이며 참으로 그 적탁을 들었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고 사관원에서는 대답하기를 신등은 엄기선이 중죄로 사유를 입은 것만도 이미 분수에 맞지 아니한데 또 첨지를 준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사헌부와 더불어 함께 아린 것입니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이제 병조와 대간의 대답한 바를 듣건대 모두 사심이 없는 일입니다. 다만 병조에서 엄기선이 사유를 입은 그를 보지 아니하고 급급히 벼슬을 제수한 것은 잘못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엄기수는 미칭하기처럼 방자하며 미련하고 사나워서 임용할 수 없는 자라고 여깁니다. 전의 죄가 이미 사유를 입었다고는 하나 사헌부의 장관이란 매우 뻔스럽습니다. 참건대 그 직을 파면하소서. 만약 엄기선이 무예가 있어 끝내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징계되기를 기다려서 다시 쓰더라도 무엇이 늦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정청에 있으면서 유죄 전지가 내린 것을 듣고서 엄기순이 사유를 입은 것을 알고 벼슬을 제수하였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대가는 마땅히 보고 들은 적실한 일을 말한 것인데 이제 의심스러운 바가 있음으로 해서 쉽게 탄핵해 논하였으니 사체에 근한다. 그렇더라도 사심은 없으니 모두 폐기하고 엄기순은 파직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경영과 부은교 이승근이 어머니가 죽었는데 임금이 듣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경영관으로서 상을 당한 자에게 치료하는 예가 있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승근은 오랫동안 경영관으로 있는 자인데 비록 전례는 없더라도 분무를 내려주는 것이 가하다.
이제부터는 경영관으로 상을 당한 자에게는 일체 이익승근의 예의에 의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0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호주의 전지하의 홍문관 부응교 이승근에게 진유 청밀 각 5두 진말 1서 쌀콩 각 5서 정포 10필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0일 경신 5번째 기사. 사원부 장령 김유리 이승조의 추안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승조가 쇠못 500개를 만들어 본가에 실어 보냈습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일 조교에서 정문영이 말하기를 이승조는 자기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주었다고 했으니 정문영을 불러 다시 물어보고 아뢰라 하였다. 성조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0일에 신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좌부 승지 허침이 형조의 삼복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나머리 주에서 수곤 박검산이 백정의 딸 녹지를 간통하려고 하다가 녹지가 따르지 아니하므로 때려 죽인 죄는 율이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장령 김율과 정은 박인이 아뢰기를 윤은노 이 병정은 모두 탐으로 인하여 죄를 입었는데 고신을 돌려주었으니 매우 합당하지 못합니다. 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좌의정 홍응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주었는데 도로 빼앗을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정문영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강원 감사하러 있을 적에 이 승조가 쇠못으로 인하여 죄를 받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바로 홍기달에게 준 것입니다. 신이 갈리어서 돌아올 때 이승조를 보고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과연 홍기달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이승조를 불러서 묻게 하니 이승조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난간 을사년 5월에 양양에 본가에 있었는데 조정에서 신을 경상도 수군 절도사로 제수하였기에 신이 장차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여 본도 관찰사 홍기달을 찾아보았는데 술을 마시며 옛일을 이야기하다가 홍기달이 신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가 함창에 있으면서 집을 짓는데 철물을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하기에 신이 허락하고 부임함에 이르러 세목 100여 개를 준 것이지 진실로 신이 스스로 쓴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경상감사에게 글을 내려서 홍기달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홍기달이 아버지 상을 당하여 함창에 있었다. 성조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수령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논하게 하였는데 심연은 의논하기를 대간이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수령의 임무 또한 중하므로 수령으로 나가는 것은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대간은 조정의 이목인지라 그 임무가 중합니다. 그러나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직으로 한 고을을 분담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니 이 또한 어찌 가볍겠습니까? 대간을 좌천시켜서 수령으로 삼으면 대체에 어긋남이 있으나 올려서 서용하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만약 어지고 능하면 논하여 외임에 서용하지 아니하면 내직을 중하게 여기고 외직을 가볍게 여기는 배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공응은 의논하기를 예전에는 언관이 말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낮추어서 외임을 주었지만 지금은 수령의 임무를 중시하여 사람을 널리 골라서 대간에 관계없이 제수하게 합니다. 다만 이 법을 행하면 정사를 관장하는 사람으로 대간과 감정이 있는 경우 현량하다고 칭탁하면서 실상은 사사로운 원망을 행하는 자가 혹시 있을까 두렵습니다. 예전에 한나라 원제가 정사의 통한자로 널리 골라서 군국의 수상으로 보호하였는데 소망지가 간이 되므로써 평원 태수로 되어 나가자 소망지가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백성을 긍휼하는데 덕화를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시어 강관을 내어보내어 군리로 삼으니 만약 조정에 가난한 신하가 없으면 허물을 들을 수 없으므로 이른바 그 끝을 근심하고 그 근본을 잇는 것입니다 하니 이에 소망지를 불러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소망제의 근본과 끝을 논하는 것이 사체에 매우 합당합니다. 또 홍문관은 학문이 박흡하고 재행이 있는 선비를 골라서 두는 문한을 다스리고 고문에 비응하게 하며 차례로 옮기는 법이 있어 가볍게 다른 벼슬을 옮기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 임무가 중하고 그 사람을 얻기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수령으로 의망하니 수령이 비록 중한 임무이기는 하나 어찌 성악을 좌위에 서 돕고 총명을 개발하는 것보다 중하겠습니까?
만약 말하기를 상하게 이미 통달하였으니 어찌 좌우의 도움을 입을 것인가 라고 말하면 혼문관을 없애도 가합니다. 그러나 옛 제왕이 어찌하여 계속해서 성덕을 받고 끝까지 학문에 힘썼겠습니까? 신의 망령된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세종조에서 정갑소는 대사원으로서 함길도 관찰사가 되어 나갔고 이의 흡은 지비로서 이어 영헌부사가 되었는데 그때 조정 의논이 모두 이조를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대가는 임금의 귀와 눈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쉽게 외임에 보임할 수는 없으나 수령도 백성을 가까이는 관직으로 맡은 바가 중대한데 만약 특별히 명하시면 가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수령을 얼질고 어질지 못하며 생민의 기쁨과 슬픔이 매어 있습니다. 그 임무가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는 박사 간관으로서 정사에 통한 자를 수령으로 삼아 때로 외직에 보호하였습니다. 이미 이러한 고사가 있으니 옳지 못함이 없을까 합니다. 하고 이 철계는 의논하기를 대가는 조정의 기강이며 임금의 이목이므로 그 임무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 주위에 당하에서는 반드시 조정의 인선을 적극진히 하였는데 만약 수령을 중하다고 하여 예사로 대간을 가지고 추천에 채우면 대간이 도리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수령은 고종의 근심을 나누어 맡아서 백리로 나가서 다스리니 백성의 기쁨과 슬픔이 여기에 달렸으므로 그 임무가 또한 중요합니다. 간혹 대관을 우천하여 수령을 삼으면 대체 무엇이 손상되겠습니까? 하고 선순유는 의논하기를 예전에 관을 설치함에 있어 반드시 대관을 중히 여겼는데 이는 대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정을 중요하는 까닭입니다. 대관은 모름지기 인류의 사람을 써서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분발하여 말을 다하여 숨기지 아니한 연후에야 조정이 바르고 만백성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옛날 한나라 소망지가 간이 대부로서 외직에 보임되자 상소하기를 간관을 내어보내어 군수에 채우는 것은 이른바 그 끝을 근심하고 근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조정에 가난한 신하가 없으면 임금이 허물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했으니 이 말이 그럴듯합니다. 세종조의 집현전의 여러 선비가 대간에 나들면서 들었으며 혹시 수령 가운데 청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서 특별히 간관을 제수하기도 하였으나 대관을 외직에 채우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수령이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어찌 대간보다 중하겠습니까? 또 인제는 한도가 있는 것인데 고든 도로 과감히 말하는 선비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세종조의 하연이 이조 판수로 있을 때 정갑소는 대사원이었고 이의협은 지비가 되었는데 하루는 조계에 하연과 정갑선이 같이 들어와서 정갑선이 하연이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판 일을 곱게 말하자 얼마 되지 아니하여 정갑선은 함길도 감사가 되고 이의협은 영웅 부사가 되었으니 지금 말하는 자가 이르기를 하연이 해친 것이다 합니다. 만약 예서로 관관을 외임에 보호하면 아마도 고든 말을 하는 선비가 없을 것이며 비록 있다 하더라도 어찌 하연처럼 중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신이 원하건대 간신은 외임에 보호하지 말게 하소서. 신이 또 마음에 품은 바가 있어 진술하기를 원하는 것은 근래의 정사에서 홍문관 수찬 김전을 예언 현감으로 삼았는데 신은 김전의 사람됨을 압니다. 능히 기르면 다른 날 문정의 제주가 될 만하니 이 같은 사람은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육기를 외직에 있으면 반드시 그 학업을 이룰 것이니 이는 그 재주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종께서 문정의 선비를 골라서 집현전에 두고 양성하였는데 정창손, 신숙주, 최항, 홍응, 노사신, 이극감, 서거정, 강희맹, 이승소, 어효점, 이파 등의 무리가 오래 집현전에 있으면서 그 학업을 오로지 하고 그 마음을 수약하여 유하게 조용히 모시어 결함을 돌기를 의논하고 생각하였는데 모두 수령을 지내지 아니하였으나 마침내 원훈과 석보가 되었으니 어찌하여 반드시 수령을 지낸 뒤에야 어진 선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또 듣건대 계시가 자구를 비제로 삼았으니 공자가 남의 아들을 해친다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바로 자구가 바탕은 아름다우나 아직 배우지 아니하여 갑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면 다만 해롭게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이 문주아는 나이가 젊고 재주가 있어 갑과에 합격하였는데 갑자기 안엽 현감으로 제수하자 사문에서 모두 애석해 하였는데 이제 또 김전을 현감으로 삼았으니 어진이를 기른 뜻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제지를 구하고자 하면서 기르지 아니하는 것은 비유컨대 옥을 갈지 아니하고 문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성인은 어진이를 기려서 만백성에게 미치게 한다고 하였으니 신은 청컨대 김전에게 다시 허무하는 직을 주어 기르게 하소서. 신이 마음속에 품은 바가 이와 같으므로 감히 덧붙인 말을 아뢰입니다 하고 이 극교는 의논하기를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무인지라 백성의 기쁨과 슬픔이 매어 없으니 마땅히 청렴하고 유능한 자를 골라서 맡게 할 것인데 대가는 모두 잘 선택된 사람이므로 수령으로 임명하는데 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금과 더불어 옳고 그름을 다투고 재상의 잘하고 못함을 탄핵하므로 임무가 지극히 중하거나 만약 예사로 수령을 제수하면 대관과 보통 관원이 분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고울은 크고 작음이 있고 일은 번거롭고 간략함이 있으니 대관 가운데 능히 번거로움과 이로움을 다스리며 교화를 펴고 백성을 윤택하게 할 자가 있으면 번거로운 고울에 혹시 특별히 쓰더라도 사체에 무방할까 합니다 하였는데 어세 이르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예전에 나라를 세우매 모름지기 안과 밖이 서로 견제하도록 경중을 서로 알맞게 하였는데 주나라와 당나라는 밖을 중의하고 안을 경의하였고 진나라와 위나라는 밖을 경의하고 안을 중의하였으니 경중을 치우치게 하고 안팎을 차별하는 것이 어찌 가하겠는가.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데 비록 안팎의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대부는 진실로 경중을 가리는 마음이 있다. 대간의 임무를 내가 어찌 가볍게 여기겠는가. 임금의 이목이요 조정의 기강이 되어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재상의 실수를 공격하니 이른바 말이 승려에 미치면 천자가 얼굴을 고치고 일이 낭묘에 관계되면 재상이 되죄한다 하는 것이다. 그런지 그 얘기를 기르고 중한 권력을 빌려주어 간악한 싹을 꺾고 정치를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재가 많지 아니하므로 학문이 넓고 지식이 풍부한 선비를 한때 인선을 지극히 하여 조속으로 시종시키니 유익함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세무에 통하고 이사에 밝으며 경수를 쓰고 교화를 펴며 풍속을 호하게 하고 전리를 편히 할 자가 있을 것이다.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리를 예부터 누가 이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겠는가. 이제 관직에 구애되어 그 어려워서 배우고 작년에 배설하여 임금을 돕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효우를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장차 어디에 그 어질고 능함을 시험할 것인가. 나는 안팎을 고르게 하고 사체에 통하여 현량한 사람을 뽑아서 수령해 보임하여 우리 적자를 편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의논을 보건대 내가 미치지 못하겠다. 그러나 특명이 있는 것은 무방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2일 임술 첫번째 기사 벽단 첨절제사 이 유신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어떻게 변방을 방비하겠는가 하니 이 유신이 대답하기를 척후를 멀리하면 적변을 미리 알아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경의 일에 마음을 다해서 조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2일 임술 두번째 기사 사관의 대사관 이 병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윤언노는 인재를 선발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탐도하기를 싫어하지 아니하여 수령에게 간청하여 그의 욕심을 이루었고 이 병정은 방면의 책임을 맡고서 몰래 훔친 물건을 샀는데 일이 발각되자 검문을 받았고 법에 의해 죄에 저촉되어 모두 직첩을 거둔 지 아직 다리에 이신하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돌려주기를 명하였으니 탐원들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어제 전교에 이르기를 천재로 인하여 은혜를 베푼다고 하였으니 신등은 그에게 의혹됩니다.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화를 내리는 것이 하늘의 도임으로 이제 천둥과 벼락의 변을 당하여 마땅히 상벌을 엄하게 밝히고 착한 자를 올려주고 악한 자를 내쳐서 참견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일이 탐에 관련되었으므로 보통 사면에 용서받을 수 없거늘 경중을 논하지 아니하고서 직책을 돌려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을 공경하여 몸을 닫고 반성하는 뜻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서 전도에 순응하고 탐하는 풍습을 막으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유는 노는 비록 이름은 탐한 것이라고 하나 그 일이 자신에게 관여되지 아니하였고 이 병정은 진실로 금은이 훔친 물건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제 직cep을 돌려준 것이 비록 빠르다고 하더라도 비록 바로 벼락의 변으로 인하여 대신들과 의논하여 은혜를 베푼 것이며 내가 함부로 사사로운 은혜를 베푼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원 유순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덕건대 윤 9월에 영릉에 참배하고 인하여 강무를 행한다고 하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지난해 강무를 행하였고 또 이에 앞서 2년을 연달아 모두 행하려고 하였다가 때에 임하여 정지하였으나 모든 일을 이미 준비하였으므로 백성을 수고롭게 한 것은 일반입니다. 그리고 9월 사이에는 별을 아직 미처 수확하지 아니하는 때이니 밟아서 다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금년 강우는 우선 정지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금년 가을에 능을 참배하고 또 별도로 강모하면 과연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되지만 능을 참배할 때 수가하는 군사를 써서 단지 일틀 동안만 강모하는데 어찌 옳지 못함이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유순 등이 차자를 오리기를 죄는 크고 자금이 있으나 단목보다 더 큰 죄가 없고 법은 가벼움과 무거움이 있으나 악을 징계하는 것보다 더 큰 법이 없으니 죄의 큰 것은 법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병정은 단지 공마의 작은 재주만 있을 뿐인데 좋은 벼슬을 거쳐서 곤기를 받드는 데 이르렀으니 진실로 이미 분수에 지나침으로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공무를 받들어서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하나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욕에만 힘써서 언적 박은손 등이 돈에 유배된 것을 듣고는 보물 노르게를 만들게 하여 진상에 이르바지한다고 칭탁하고서 아해에 불러다가 도둑질해 얻은 은을 바꾸어 산 값과 이바지한 비용은 반드시 모두 관부에서 나왔을 것인데 핑계하기를 아중에 있던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자기 집 물건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초에 언적의 일이 발각될 때 도둑질한 은을 산 자는 모두 자수하게 하였는데 이 병정은 사실을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문할 때도 미쳐서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탐람하고도 간사하여 죄가 심히 중합니다. 이유는 너는 초방의 지친으로서 재리를 탐해 그 집을 윤택하게 하는 데 썼습니다. 방납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시정의 무리들이나 하는 것으로서 나라에서 금하는 법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너는 법을 무릅쓰고 행하였으며 집의 종을 시켜 경영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여 또 무례배와 결탁하여 고을에 글을 보내고 선물을 주어 청에 반드시 얻기를 기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죄는 모두 가볍지 아니한데 특별한 은혜를 가하여 직참만 거두었다가 판지가 내리자마자 곧 돌려주라는 명령이 있으니 만약 뇌진의 변을 당하여 천계를 삼가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등은 의욕스럽습니다. 무릇 선을 상주고 악을 벌하여 형정이 잘못이 없으면 이는 임금이 하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죄를 면하면 착한 사람이 상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에 순응하기를 성실하게 하고 형식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죄가 있는 것을 가볍게 놓아 소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이것이 어찌 하늘에 순응하기를 성실하게 하는 도이겠습니까? 하물며 이제 직첩을 돌려주기를 의논할 때 장후한 자는 용서하는 예의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 병정 등은 탐호의 우두머리로서 역시 언지를 입었으니 악을 징계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법이 행해지지 아니하면 귀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니 이는 옛사람이 한탄한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어서 이병정 윤원노 등의 직첩을 도로 빼앗아 공론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윤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무릇 결성 아무는 노비 전지 가사를 결절한 뒤에 공사지를 수납할 때 1권을 넘지 않도록 하며 만일 쓰기에 부족하면 제사의 외방 공물을 수납할 때 공사지를 옮겨서 급여하여 보충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결성 아문이 아니더라도 외공의 공사지를 아울러 거두는데 어디에 쓰는가. 이는 반드시 관리가 남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어찌 옳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제사의 공물로 거두는 공사지는 과연 남용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에서도 모두 의당 행할 공사가 있으니 첩정, 관자, 행위와 같은 것은 모두 종이를 쓰고 또 제사의 관원이 청대하는 날 외에는 점심이 없으므로 실상은 공사지를 써서 이에 의뢰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결성 아문에서 노비 사구를 결절하면 반드시 종이 20권을 거두고
비록 많아 109에 이르더라도 20권이 지나지 아니하니 어찌 적당하지 못함이 있겠는가. 결절이 많고 적은 것으로서 차등을 두어 수납하는 절목을 승정원에서 의논하여 하래라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집을 소송하여 판결을 얻으면 외가 한간에는 백지 2권, 초가 한간에 백지 1권이고 사출은 외가 한간에 1권, 초가 한간에 10장이며 전답을 소송하여 판결을 얻으면 10부에 2권이고 사출은 10부에 1권이며 노비소송의 승소 판결을 얻으면 한구에 3권이고 사출은 한구에 1권으로 하되 모두 20권에 지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에게 보이게 하니 심해 등이 의논하기를 승정원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아무로 전교하기를 이것을 경외의 관리들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사출은 관청에서 증명서 따위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다. 청대는 각 관에서 섣달끔하게 사무를 마치고 창구를 봉해둘 때 사무부의 관원을 불러 검사받던 일이다. 성주시로 242권 성종 21년 7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는 유순 등이 자자를 올려 이병정과 윤언로에게 직책을 돌려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로 242권 성종 21년 7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여러 왕자의 군이 나이가 이미 장성하였고 학문이 점점 진보하는데 사부, 이평부, 신도, 노영겸은 모두 서얼이니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합니다. 아니 선교하게. 과연 아랫바와 같으나 이제 만약 모두 바꾸면 그 실직이 가긍스러우니 연고가 있어 채차할 때에 사적으로 대신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시로 242권 성종 21년 7월 1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영덕현령 하형산이 사주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그대는 어떻게 고을을 다스리겠는가 하니 하형산이 대답하기를 고을을 다스리는 데는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중 고을을 다스리는 것과 바다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산중 고을은 부역이 간략하기 때문에 백성의 힘이 펴이고 바다 고을은 부역이 많기 때문에 백성의 힘이 피곤합니다. 신이 전부 다 이 패단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아무리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써도 수령으로 공정하게 받드는 자가 적다. 백성의 이해는 오로지 수령에게 있으니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다할 것이다 하였다. 성도시록 242권 성종 21년 7월 1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최진 등이 자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윤언로는 전형의 권을 맡고서는 소인의 청탁을 들어 여러 고을에 편지를 붙여 그 욕심을 이루고는 자기에게 관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병정은 한 방면의 원수로서 남의 금언을 사서 공물을 빙자해서 사욕을 채웠으니 이는 탐하는 사람 중에서 더욱 심한 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빨리 거두어야지. 성정시로 242권 성종 21년 7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윤말손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계달로 인하여 성자 야인이 올적학과 더불어 원한을 맺은 것을 알았다. 저 오랑캐가 스스로 서로 침탈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여됨은 없지만 지금 아양, 아 등이 당뇨를 끌어들여 결탁해서 저들의 지경을 짓밟으며 사람과 짐승을 많이 사로잡고 죽였으므로 저들의 원망과 분함이 이미 깊어져서 반드시 보복할 때가 있을 것인데 가을이 깊어 물이 얕으면 편리함을 타고 독한 성미를 함부로 부리려는지 또한 알 수가 없으니 경은 마땅히 부관을 신칙하고 군호를 정돈하여 만일의 사변에 대비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242권 성종 21년 7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최진 등이 자자를 올려 이병정과 윤언로의 직접을 돌려주는 것은 옳지 못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로 242권 성종 21년 7월 1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예집 등이 상수하기를 엎드려 전지를 보건대 대골들의 벼락이 친 일로 인하여 허물을 책임지고 몸을 닦으며 마음을 살펴서 바른 말을 듣기를 구하시어 무르심이 벼슬에 있는 자에게 미치고 한산한 자에게도 미쳤는데 하물며 신등이 경하게 있으면서 비록 무상하다 하더라도 오직 감히 묵묵히 있겠습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의 행함이 꾸준하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서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나라를 가진 이에게는
아침에는 그 금령을 닦고 낮에는 그 나라의 직무를 상고하여 저녁에는 그 형부를 살피고 밤에는 그 백공을 깨우치는데 우왕이 지극히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과 탕왕이 몸을 단속하기를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 문왕이 해가 기울도록 밥을 먹을 겨를이 없는 것에 어찌 일찍이 잠시 동안이나마 들걸 만큼이라도 혹시 게으름이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성인의 덕으로서 큰 보위에 오르시어 강건한 지성을 잡으시고 연안의 해독을 경계하여 닭이 울면 일어나서 아주를 보시고 경련에 나아가시 아니함이 없으시니 하루 사이 옥체를 수고롭게 하시는 바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왕, 당왕, 문왕, 무왕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에 더 하겠습니까? 요즘 한두위로 인하여 조화, 조참, 경련을 오랫동안 보지 아니하시고 나가시지 아니하시면 성궁이 더위에 감촉하여 영의가 조화를 잃은 까닭입니다. 신등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큰 예는 오래 패할 수 없습니다. 조화와 조참은 비록 한두위를 당했을지라도 전에 납치는 때가 항상 인시, 묘시에 있으니 서늘한 기운이 아직 헛되지지 아니하고 더위의 세력이 아직 펴지지 아니하므로 주위를 오히려 강하고 성체도 심히 필요하시지 않으실 것이니 하루에 3번 경륜에 나아가는 데 비할 것은 아닙니다. 어찌 여러 신하로 하여금 달을 지나고 때를 지나도록 복원과 천광을 바라볼 수 없게 하십니까? 신등은 조정의 예가 이로부터 해이해질까 두렵습니다. 조계는 사옥을 판결하는 것이므로 메인바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대저 임금은 몸을 공경히 하고 남면하여 고동이 예법을 따르므로 궁을 나가면 대가가 법식을 맞게 따르는 성함이 있고 전에 앉으면 구진과 우의의 엄함이 있는데 요즘 조계에서는 의위를 베풀지 아니하여 일체의 예가 간략함을 이루니 법률을 중히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 심원은 사류로서 유온에게 아부하여 구차하게 아름다운 뱃슬을 구하여 염치의 기품을 잃었는데 탈로됨에 있어 영도년 윤호는 물음을 받고도 오히려 숨겼습니다. 윤원노는 재상으로서 수령과 사사를 통하여 오로지 박납을 일삼아 농단의 일을 점하였는데 그 추액함에 있어 의견부에서는 법망을 허술하게 하여 벗어나게 하였고 전하께서도 따라서 용서하였으며 대간도 극진히 논하지 아니하였는데 공론에 몰리자 행한 일을 꾸며서 그 책임을 면하기를 꾀하였으나 이는 아는 이가 더럽게 여겼습니다. 유언이 조정 정사에 관여하고 국구가 천총을 속이며 의견부는 법을 받들지 아니하였는데도 대간이 한마디 말이 없으니 신등은 두렵건대 나라 일이 날마다 그릇되어 구제하기지 못할까 합니다. 또 벼슬은 천나의 공기인지라 임금이 세상을 가다 넘고 문딘 것을 갈며 온 세상을 제하는 도구입니다. 요즘 여러 번 언명을 펴서 작상이 외람되어 환시, 의관, 설인이 잠시 작은 수고가 있으면 문득 차례를 밟지 아니한 벼슬을 받으니 작상의 권위 참람하고 요행의 길이 열렸습니다. 신등은 두려워하건대 국가의 관작이 장차 진흙처럼 선하여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까 합니다. 신등이 감히 사전의 허물과 이미 지나간 일로서 그 위에 아뢰는 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이미 지나간 일을 거울로 삼아 장래를 염려하시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창리가 권세를 침범하고 외가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실마리입니다. 예전에 한나라 장전은 삼구에게 은혜를 더하려 하였고 원전은 풍야 왕을 쓰고자 하여 어사대부를 삼았으나 모두 외척을 혐의하여 드디어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한갓 외척의 혐의로만 있고 그 재주가 없는 자이겠습니까? 요즘 외척의 무식한 자가 연달아 정권을 잡아 청탁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벼슬을 주고받음이 마땅함을 잃었고 심지어 정방주의에도 절간이 모여드니 진실로 작은 연구가 아닙니다. 윤원노가 욕심을 부리는데 끓임이 없어 죄를 범한 것과 한건이 법을 무너뜨리고 사사로움에 따라서 구차히 장관을 기쁘게 한 것도 그 하나인데 장관이 된 자는 아첨하는 것을 마음에 달게 여겨 조금도 비염하는 자가 하는 자취가 없으니 그 죄가 같습니다. 이는 모두 드러난 것이고 몰래 그 사사로움을 행한 것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전들을 멀리 보시고 크게 공정한 정치를 세우기를 힘써서 공명 정직한 사람을 골라 정병을 주시면 국가의 복이 될 것입니다. 신등은 그렇게 생각하건대 사람의 한 몸에는 귀는 듣는 것을 맡고 눈은 보는 것을 맡았는데 듣는 것이 밝지 못하면 기머리거리가 이르고 보는 것이 밝지 못하면 장님이라고 이르는데 대가는 전하와의 눈과 귀입니다. 진실로 용감하고 굳세며 강계 정직하여 부월을 무릅쓰고 영린을 범하면서 그치지 아니하며
백간을 가지고 재상을 꺾기를 꺼리지 아니하니 임금의 뜻을 거스리고 무사람의 꺼림을 취하는 것이 적지 아니합니다. 지난번 전하께서 목민의 중함을 생각하시고 대간을 내어보내어 외직에 보임하게 하였으니 아마도 마땅하지 아니할까 합니다. 비록 특명으로 제수하면 무방하다고 하더라도 후일에 가서 그 누요할 만한 것을 보면 이를 끌어대서 옛일이라고 하며 집정은 자기를 의논하는 것을 미워하여 전례라고 지적하여 드디어 간쟁하는 자리가 도리어 물이 저버리는 바탕이 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신등은 두려워하건대 고든 선비의 기운이 좌절되어 떨치지 못할까 합니다. 또 대간으로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인책하여 사피함이 가하거늘 요사이 놀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노법만 먹으면 이미 심합니다. 대사관 이평은 남에게 고소를 당한 것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인데 추국을 아직 마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그 하자를 아직 다 씻은 것이 아닌데도 한 번도 이념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러운 얼굴을 직무에 나아가니 장차 무엇으로 사람을 바로잡겠습니까? 신등이 엎드려 보고 내 전하께서 천추의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금지 오겹이 꽃처럼 무성한데 꽃답고 무성한데 합에 나와서 하강하는 점에 집이 장려하고 장구가 사치스러우니 검소한덕을 승상하 옳은 방법으로 가르친 일이 아닙니다. 천지에서 생산하는 재물은 그 수량이 있는데 장차 이어가려고 하면 뒤에는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며 혹시 만약 제재해 주리면 후하고 박함이 다름이 있을 것이니 이는 뻐꾹기가 7새끼를 고르게 먹여서 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민간의 풍속, 습관이 예스럽지 아니함을 염려하여 혼인에는 채단의 사치한 것을 쓰는 것을 금하고 집은 간살의 많고 적음의 수를 정하여 금과 억조가 영갑에 나타나 있는데도 아래에서 사치함이 더욱 심한 것은 몸소 행하고 교화로 인도함이 지극하지 못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위에서 좋아함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함이 있다고 하였고 대학에 이르기를 명령하는 바가 그 좋아하는 바에 배반되면 백성이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성의 가르침을 준수하사 좋아하고 숭상하는 단서를 삼으며 처음을 삼가고 끝을 생각하여 만세의 장원한 계책을 삼으시면 다양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백성을 움직이는 데는 행동으로 하고 말로 아니하며 하늘에 응하는 것은 성실하고 형식으로 아니한다고 합니다. 성탕이 6가지 일로 스스로를 꾸짖고 주나라 선왕이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은 것과 송나라 경공이 신하와 백성에게 차마 옮기지 못하는 것은 이는 모두 실행으로 하늘에 응한 것입니다. 요즘 오랫동안 비가 오고 흐려서 열흘이나 연하여 헛비가 내리고 괴리어한 기운이 금에게 나타나니 하늘이 변을 보이는 것이 또한 크지 아니합니까? 전하께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계하여 삼가하여 몸을 꾸짖고 자기를 허물하여 천례를 혹시 폐기하고 천작을 남용하고 천직을 닦지 아니하고 생각을 넓게 하여 고든 말을 받아들이면 거의 하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늘의 경계함을 보답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응하는 바가 단지 사유의 말문에만 있고 형정의 본실은 먼저 하지 아니하니 이는 신등이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념하여 주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조화와 조참은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없앤 것이다. 만약 옳지 못하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더위를 무릅쓰더라도 무엇을 끓이겠는가. 조개 때에 비록 의비를 베풀지 아니하더라도 대신들이 들어와서 참여해 아래는 일을 함께 의논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또한 옳지 못하다고 하면 조개 때 상참의 예의에 의하는 것이 가하다. 또 정사에 관여한다는 말은 이와 같지 아니하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아뢰어 청하여 이를 듣고 썼으면 정사에 관여한다고 이러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서로 관청한 뒤에 탈로 되었으면 내게 무엇이 관여되었겠는가. 윤언노의 박납의 일은 그때 일에 관계된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윤언노가 스스로 차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강제로 추액하겠는가. 청리에 대한 말도 이와 같이 아니하다. 사람을 쓰는 것은 오직 사람과 벼슬이 서로 적당함이 있을 뿐인데 어찌 청리에게 매이겠는가. 또 저택과 장구의 일을 말하는데 역시 옳지 못하다. 간살이 한도에 있는데 이제 몇 간을 더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식 예물의 수가 있는데 이제 물건을 더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범년이 그렇게 말하였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다. 이평의 일도 이와 같이 아니하다.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해 말한 자가 이미 죽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주인을 알겠는가. 근거가 없는 이로서 뇌물을 받은 누구를 가하면 이는 크게 옳지 못하다. 대백에서 편찬을 칠 때 공이 있어 특별히 벼슬을 다한 것뿐이다 하였다.